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 수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을 열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새 통합 문서를 열어주실 거니까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 셀의 크기가 너무 작을 때에는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하단 더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 얘를 클릭해 저처럼 150% 정도로 화면을 키워주시면 작업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해서 저처럼 이렇게 열어두셨으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1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A1셀에 저처럼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반려동물 미용실 예약 관리 반려동물 미용실 예약 현황이라고 한번 글씨를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조금 더 잘 보이실 수 있게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A2셀을 클릭하셔서요. 표에 필드명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호자명이라고 글씨를 한번 써주시고요.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키보드에서 탭 버튼.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예약 날짜. 또 탭을 눌러주시고 예약 시간 해서 탭을 누르시면서 글씨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서비스 항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단에 내용을 더 이어서 써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셀을 벌려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죠. 이럴 때에는 어떤 키를 써주시면 되냐면 키보드에서 Alt를 눌러주시면서 엔터. 저처럼 이렇게 키보드에서 Alt를 눌러주시면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셀의 선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이 없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되셨으면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탭을 눌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이렇게 밑에 줄로 내려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두 줄이 아닌 이렇게 네 줄로 보이는 이유는 글씨가 셀의 크기에 비해 이제 글씨 내용이 길기 때문에 D열과 E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저처럼 D열, E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두시고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또는 D열과 E열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두셔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화살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너비를 넓히셔서 간격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되셨으면 나머지 글씨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제 수단, 그리고 선결제 금액. 이렇게 저처럼 데이터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보호자명, 예약 날짜, 예약 시간, 서비스 항목, 결제 수단, 선결제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셨으면요. 아래쪽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 저처럼 글씨를 쓰다 보면 이렇게 행이 많이 벌어져 있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2행과 3행
머리끌 사이에 마우스를 두시는 거죠. 아까는 분명 열 사이에 마우스를 두셨을 때에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화살표가 생겼는데 저는 2행과 3행의 마우스를 뒀을 때 위아래 화살표가 뜨지 않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F열이 글씨가 끝난 게 수정 작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탭이나 엔터를 눌러서 수정 작업을 끝내주시고요. 그 다음 2행과 3행 사이에 마우스를 두셔서 저처럼 위아래로 벌어지는 화살표가 되셨을 때 따닥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요. 나머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보호자명을 쭉 한번 저처럼 입력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제가 엔터를 누르면서 이동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천천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를 누르시면서 저처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처럼 보호자명을 순서대로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처럼 문자를 다 입력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3셀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2026년 3월 10일을 표시할 거라 2026년이지만 2000은 쓰실 필요 없이 26년 하이픈 03 하이픈 10 이라고 써주시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2026년 3월 12일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또는 26 하이픈 3 하이픈 10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동일하게 날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약 날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EU 슬래시 03 슬래시 11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알아서 날짜 데이터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예약 날짜를 데이터를 쭉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시간도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약 시간 같은 경우에는 C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가 11시 30분 오전을 표시하기 위해서 10일 땡땡 콜론을 넣어주시고요. 11시 30분 알파벳 A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11 콜론 30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A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 그러면 알아서 시간 데이터로 바뀌면서 11시 30분 AM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저처럼 시간을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2시 오후를 표시할 거라 이 땡땡 콜론을 넣으셔서 00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띄어쓰기 해주신 다음 오후를 표현하기 위해 알파벳 P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되셨으면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시간,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천천히 데이터들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예약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예약 시간까지 입력을 다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서비스 항목을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D3셀, D4셀, D6셀에는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D3, D4를 먼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우리 키패드 왼쪽 맨 아래 보시면 CTRL 컨트롤 키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누르신 상태에서 D6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패드로 제가 한번 전체 미용이라고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키보드에 아까 누르셨던 CTRL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전체 미용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하고 D5셀을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눌러주면서 D7셀을 클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제가 부분 목욕이라고 글씨를 한번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키보드에서 CTRL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선택한 셀에 또 똑같은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태에서 D4셀, D6셀에만 대형 겸 별 표시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별 표시를 조금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앞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전체 미용 얘를 클릭하시고 따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호를 넣어주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만약 전체 미용에 별 기호를 넣고 싶을 때에는 더블 클릭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D6셀을 클릭하시고요. 키보드 맨 상단 F2를 아마 F1, F2, F3 이런 펑션 키들이 키보드 맨 위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F2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알아서 커서가 또다시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처럼 별기호를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결제수단 데이터도 입력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3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3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 여기서는 자동 완성 입력하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카드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 나머지 밑에는 계좌 이체. 이 3셀에다가는 카드, 이 4셀에다가는 계좌이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엔터를 눌러 카드에 카만 글씨를 써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도 카드가 저절로 입력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엑셀에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글씨를 썼을 때 첫 글자를 입력하면 알아서 내용이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하단으로 또 엔터를 누르셔서 여기다가는 계좌이체를 입력해주고 싶으시면요. 저처럼 첫 글자만 써주시면 또다시 알아서 계좌이체가 써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 내가 계좌이체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글씨를 넣고 싶다 그럴 때에는 저처럼 나머지 글씨를 써주시고 뭐 계좌, 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알아서 글씨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딜리트로 지우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계라고 입력했을 때 계좌이체가 써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셨을 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글씨를 넣어야 할 때 자동으로 글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편하게 글씨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결제 금액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F3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는 값을 입력하실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아마 아래쪽으로 내리는 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내가 하단으로 셀 아래를 내리는 건 지금처럼 엔터를 눌러주시면서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해서 저처럼 천천히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숫자를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요 숫자 사이에 제가 0을 하나 안 썼네요. 예, 사이를 더블 클릭하고 0을 하나 써줄게요. 자,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을 때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F3부터 F7까지 저처럼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F3부터 F7까지. 자, 그리고 되셨으면 홈 탭에 제가 지금 왼쪽 상단 깜빡깜빡거리는 홈 탭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해서 쉼표 스타일을 찾아주셨으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서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F3부터 F7까지 영역을 잡으셔서 내가 직접 원하는 표시 형식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저처럼 보시면 홈 탭에 보셨을 때 표시 형식에 맨 상단 회계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회계라고 써져 있는 이 옆에 아래 화살표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숫자를 내가 어떻게 표시하고 싶은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죠. 이 중에 만약 제가 통하나 또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회계를 눌러준다면 지금처럼 기호도 함께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나는 기호가 표시되는 건 싫다. 이 천 단위 구분기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표시 형식을 선택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 여기 쉼표 스타일을 클릭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되셨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또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9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저처럼 방문 전 안내 문자 발송 확인이라고 한번 글씨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방문 전 안내 문자 발송 확인이라고 글씨를 한번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에 저희가 기호를 입력하는 작업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처럼 A9셀 앞에다 제가 기호를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그럼 A9셀 앞에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앞쪽에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럼 기호를 넣어주실 때는요. 정석인 방법은 맨 상단에 삽입. 저처럼 삽입 탭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맨 끝 기호라고 보이실 거예요. 기호를 찾으셨다면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도형 기호를 찾으실 거라 이렇게 저처럼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하위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든 하위 집합 옆 목록 단추를 하위 집합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여러 가지 기호가 있으실 텐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기호 중 하나가 도형 기호와 기타 기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선은 도형 기호를 눌러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도형 기호 옆에 또다시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기타 기호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여러 가지 기타 기호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죠. 또는 지금 저처럼 여기 스크롤바를 움직이셔서 내가 원하는 기호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손 모양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오른쪽 맨 하단에 삽입.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호가 삽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닫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페이스를 눌러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기호를 삽입하실 때에는 이렇게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으시냐면 저희가 주로 단축키를 이용하셔서도 기호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태에서 다른 기호를 입력해 주고 싶어요. 방문 전 안내 문자 발송 확인 인자 옆에다가 제가 기호를 삽입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9셀을 클릭하시고 왜냐하면 첫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인 옆에 기호를 넣고 싶다고 여기 부분을 이 C9셀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써져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C10
지금 보시는 C9셀에다 입력한 게 아니고 A9셀에다가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신다고 글씨가 수정이 되지는 않으시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A9셀을 클릭해 주시고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키보드에 F2셀을 클릭합니다. 자, F2셀을 클릭하시면 확인 옆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자음 어떤 걸 누르시든 상관없으신데요. 각각의 자음들마다 기호, 그룹별로 기호가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기호인 한글 자음인 미음을 써주고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호들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 중 원하시는 기호를 클릭.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호를 넣어 보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 겸 한글 자음인 니은을 한번 써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또다시 한자 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호들이 여러 개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중에 원하시는 기호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기호를 넣으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로 글씨를 지워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자 입력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자를 입력해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저는 지금 방문 전 안내 문자, 안내라는 글씨를 한자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우선 따닥 더블 클릭.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내라는 글씨를 내가 한자로 바꾸기 위해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B9셀의 글씨를 쓴 게 아니라 A9셀에다 글씨를 쓰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9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맨 상단 펑션 키들 중 F2키를 눌러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안내라는 내자 옆에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위치가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이 상태에서 안내라는 글씨를 블록으로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키보드의 한자 키를 한영키 옆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안내라고 하는 한글과 한자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물론 바로 원하는 형태를 골라 변환을 누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한자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 그림 단추 한자 사전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그림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으면 이 버튼을 클릭. 그러면 책상 안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자 사전 뜻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되셨다면 저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안내라고 하는 한자를 선택해 주셨다면 이제 하단 입력 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안내라는 글씨를 아예 한자로 바꿔버리고 싶으시면 이 두 번째 형태를 내가 안내라는 한글 옆에 괄호로 한자를 넣고 싶으면 세 번째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보시는 거와 같이 한자를 입력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입력하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입력 형태를 한글 옆에 괄호로 한자를 넣어줄 거라 입력 형태의 하나, 둘, 세 번째 이 형태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위 상단 변환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무 빈 셀이나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행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의 지금 보시는 요 머리글 9행과 10행 머리글 사이를 두고 행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엑셀 기초 2라는 이름으로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방법의 데이터 입력을 해보셨으면요. 이제 이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왼쪽 상단 지금 보시는 처음 저장하시는 거면 보라색 디스크 모양, 플로피 디스크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 거라 지금 보시는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 그리고 왼쪽 바탕화면을 클릭한 다음 파일 이름을 선택해서 엑셀 기초 2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파일 이름을 엑셀 기초 2 저장하실 때 꼭 바탕화면을 선택하실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해서 다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엑셀 기초 2라고 저장이 잘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해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으로 배우신 거죠. 해서 데이터 입력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